한 사람의 생각은 우주처럼 방대하면서도 동시에 자기 안에 갇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의 질문 하나에 눈을 뜨고 반박 한 줄의 길을 잃으며 동의의 고갯짓에 다시 길을 찾습니다. 그런 뜻에서 토론은 그렇게 서로의 세계를 마주보게 하는 창일 텐데요. 소크라테스는 토론을 영혼을 산파질하는 일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상대의 대답을 이끌어내며 그 속에 숨은 모순을 드러내는 일,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고하게 만드는 일, 이게 바로 토론의 힘일 텐데요. 우리가 진정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 정답이 아니라 깊은 사유의 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 여기는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유, 저는 주디 정연주입니다. 빠밤. 라라유, 오늘 아침도 잘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번 한 주 새롭게 시작된 라라유의 여름방학을 끝내고 맞이하는 개학주 잘 맞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과 새로운 공간에서 이제 향기로의 테디베어, 태 감독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곳 향동이죠. 향동. 예, 향동이라는 곳에 새로운 둥지를 틀고 첫 주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또 촬영을 마치고 이제 또 업로딩을 준비를 할 텐데, 자, 목요일 아침입니다. 뭔가 이제 한 주를 금요일까지 이렇게 잘 살아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좀 지치기 쉬운 그런 날이실 텐데, 오늘도 잘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좀 토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보통 토론 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논쟁이라는 말과 좀 결부해서 종종 좀 이기기 위한 어떠한 그런 도구로 오해를 하실 때가 많은데, 근데 사실은 진정한 토론의 목적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이해하자라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입장을 경청할 때 우리 논리,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을 것인가? 과연 타당할 것인가? 저 사람의 의견보다 타당할 것인가? 스스로 좀 점검하게 되고, 또 편견과 습관으로 덮이기 마련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틈새를 좀 이렇게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바로 토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뭐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크고 작은 다양한 회의 속에서 토론을 이어가시겠죠? 아무쪼록 답정너식의 어떤 그 일방향적인 얘기가 아니라 소외된 누군가의 의견 한마디가 또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도 모르니까 토론, 네, 격렬한 논쟁 뭐 이런 것들 자주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토론은 진짜 어떤 생각의 그 충돌이 다가 아니라 누군가와의 이해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묻고 또 듣고 다시 생각하고 동의하지 않아도 그 속에서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조금씩 좀 나아지는, 그리고 성장하는 그런 방향이 또 토론의 하나의 또 목적이 아닌가 싶은데,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라라유 개학 이후에 첫 주는 제가 말을 잘한다는 것에서, 제가 요즘에 그 우리 정지우 작가의 책 한 권을 오디오북으로 녹음을 한창 하고 있는데, 다른 분의 책만 읽다가 내 책도 한번 읽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번 한 주는 말을 잘한다는 것에서 각 장 이후에 그 에필로그처럼 썼던 한 글들을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부분인지 지금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4장을 마무리하며, 그런데 아나운서가 협상을 많이 해봤어요?
대학생들을 위한 특강에서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는데 어느 학생이 제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내가 협상을 많이 해봤나 싶어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저의 결론은 학생들 앞에서 특강을 이어가는 그 순간도 협상의 시간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학생들이 저의 경험담을 통해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는 목적의식이 뚜렷했습니다. 또한 잠재적으로는 그들이 저에게 우호적인 시청자, 지지자가 되어주길 바랐습니다. 그러려면 제 경험담이 그들에게 유용하게 쓰이고 더 나아가 그들의 생각과 행동에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어야 하죠. 이러한 제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며 우리는 매 순간 누군가와 협상을 하며 살아간다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협상 현장에서는 나도 상대방도 모든 감각과 지식을 총동원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글이나 문서를 주고받으며 진행하는 협상에 비해 훨씬 다양한 요소가 나와 상대방의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열심히 준비했던 협상 내용이 애초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 애를 먹을 때도 많습니다. 저도 이러한 경험을 자주 합니다. 제가 협상하는 태도로 임하는 공적인 말하기는 바로 인터뷰입니다. 이유를 설명해 볼게요. 먼저 약속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인터뷰이와 질문을 조율하는 인터뷰는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대신 사전에 합의한 질문이 없는 자유로운 인터뷰를 준비할 때는 그야말로 협상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임하게 됩니다. 협상으로서의 인터뷰를 진행할 때 저의 목적은 인터뷰가 대중에게 유용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하기입니다. 저는 대중이 듣고 싶고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그들을 대신해 질문하고 답을 이끌어내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협상 테이블, 인터뷰 공간에서 맞은편에 앉는 인터뷰 대상자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최선일까 고심해야 합니다.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인터뷰 대상자를 파악해가는 과정은 상대방의 전략을 살피는 협상가와 다를 바가 없죠. 협상, 다시 말해 인터뷰가 시작되면 처음 주도권은 제게 주어지는 듯합니다. 제가 먼저 말문을 열고 질문도 제가 하고 이야기의 흐름도 제가 만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도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가기 쉽습니다. 아무래도 그 시간의 가시적인 주인공은 상대방이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인터뷰어인 저는 그 시간의 궁극적 주인공인 시청자를 잊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상대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그치는 상황을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뷰이의 말을 온전히 들으면서도 동시에 그 사람의 말에 담긴 의미가 나의 궁극적 목적인 대중에게 유용한 내용이 맞는지 끊임없이 살핍니다. 유용성 역시 시청자가 판단할 몫이지만 최대한 시청자의 시선에서 인터뷰를 이어가려 합니다. 그렇기에 협상, 다시 말해 인터뷰 과정 내내 신경이 곤두섭니다. 하지만 맞은편에 있는 인터뷰이에게 그런 상황을 들켜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야 그가 아무런 불편함 없이 자신의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으니까요. 상대방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목적이 다를 때가 가장 대표적인 순간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겪어낸 과정과 그 당시의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자신의 현재 상황만을 이야기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인터뷰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이 가장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내지만 인터뷰의 진짜 주인은 그 시간을 함께하는 시청자, 청취자들이기에 저와 인터뷰이 사이에 무언의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나운서인 제가 왜 협상에 대해 실감하면서 자세히 익히게 되었는지 이제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겠죠? 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양한 공적 말하기 상황에서 굳이 협상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뿐 매 순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직시해야 우리는 조직에서 하는 모든 말하기 상황에 좀 더 신중할 수 있습니다. 동료와 사소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 해도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존재라 생각하면 나의 말하는 태도 등이 그의 신경을 쓸데없이 자극하지 않도록 살피게 됩니다. 의견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이성적이고 절제된 태도를 벗어나 언쟁을 유도하는 무례한 동료를 대할 때도 그 태도에 대해 혼자 불편한 마음을 사귀거나 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 맞붙는 대신 상대방의 태도가 어떤 감정 상태에서 비롯되었는지 차분히 읽어낼 수 있지요. 그 내용을 심야 DJ의 목소리 톤을 활용해 적절한 표현으로 언급하면서 상대방에게 자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일단은 그를 향한 전술적 공감을 이루어내겠다고 마음먹고 상대방을 지켜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굳이 의도하지 않고도 침묵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침묵이 말하기에서 유용하고도 강력한 순간이라는 점을 앞에서 설명했지요. 그러니 협상은 평범한 사회인인 나와는 상관없는 말하기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매 순간 잘 활용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여겨주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오늘의 협상에서는 어떻게 승기를 잡고 조직에서 말하기 상황을 이끌어갈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네, 오늘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유에서 읽어드린 좋은 책의 한 구절은 바로 제가 쓴 말을 잘한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4장, 제가 4장에서는 협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담았었거든요. 그때 협상에서 활용하면 좋을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협상에서의 침묵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돈한 그런 챕터인데요. 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또 전달해 봤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크고 작은 협상 테이블 앞에 앉으시게 될 텐데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느긋하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승기를 붙잡을 수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